지금부터요, 기출문제집이요. 기출문제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문제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자, 이거 보시면요. 기출문제집은 법항으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올 에듀넷이라고 나와 있나요? 맨 끝에 보면 올 에듀넷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출문제집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과목에는 공법 있죠? 2차 과목의 공법은요, 지금 남항주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오후에 공법 강의가 따로 올라올 거예요. 혹시 2차 과목도 공부하신 분들은 남항주 선생님 강의를 일단 들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민법 총칙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법은 지금 남항주학원에서 유학직 강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직 강의가 끝나면은 공시법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으로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자, 이제 민법 총칙을 한번 보셔요. 페이지는요, 273페이지. 페이지 273페이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권리 변동, 이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 지문으로 보는 것하고, 지문이요. 지문집으로 보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집으로 보는 것하고 차이는 다 똑같죠. 원래 이러면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OX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5개의 지문이 있으면 이 5개의 지문이 맞는가 틀린가를 다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원칙적으로 지문으로 OX를 판단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오지선다의 문제는 설령 5개 중에서 나머지 것을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냥 나머지는 다 몰라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설령 이제 우리가 기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법의 논리에 비춰봤을 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분석을 조금 해봐야 되죠. 근데 읽다 보면은 대충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월 달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응용이 안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적어도 한 6월 달, 7월 달 이 정도 되면은 나름대로 다 응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해설에 나오잖아요. 해설이요. 해설을 보고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 왜 문제가 이런데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보지만 나중에 그 해설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해설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알아보시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좀 길게 나와 있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해설 있죠? 해설은 이건 세 분 다 제가 다 한 것이고요. 올해 것은 다른 선생님이 한 것이에요. 알겠죠? 올해 28회 시험이 있죠? 28회 나온 것은 다른 선생님이 해설을 단 것이고 그 위에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제가 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1번요. 권리 변동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8회 때 나온 거죠? 건물의 신축이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2번요. 갑이 울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죠. 그러면 갑의 소유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전적이다, 설정적이다, 설정적이다. 우리 지문에는 이전적 승계라고 해서 틀린 걸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지문집하고 다르니까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줄고요. 순위 승진이죠. 승진은 뭐란다? 내용이다, 작용이다. 작용이다, 작용. 내용상 변경 그러면 안 되죠. 내용상 변경은 여러분 뭘 얘기하죠? 우리가 내용상 변경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않고 내용이라는 것은 작용하고 내용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변경을 보면 여기서는 뭐냐면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용의 변경이 있죠. 이 작용을 뭐란다? 이것을 효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효력의 변경이요. 그래서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소유자가 갑에서 울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질적 변경하고 양적인 변경이 있잖아요. 특히 양적 변경보다는 질적 변경이 시험에 또 둘 중에 나온다 그러면 질적 변경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럼 질적이라는 것은 물건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물건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으로 바뀌잖아요. 손해배상으로. 이것을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작용이죠. 작용을 뭐란다? 우리 이것을 효력이라고 얘기하죠. 효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작용의 변경은 좋아진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순위가 승진한다거나 그 다음에 임차권이 뭘 한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소유하는 가업을 을에게 매가겠죠.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고 말하면 뭐냐면 갑이죠. 갑의 소유권이 상실하는 경우. 이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 절대적 소멸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상대적 소멸이다. 을은요. 을은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을은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이전적 승계요. 자, 5번은요.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죠. 이것을 뭐란다? 첫 번째 승계 취득이면서, 두 번째 이전적 승계이면서, 세 번째는 뭐다? 포괄승계라고 얘기하죠. 포괄승계. 그래서 상속은 포괄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박스를 한번 봐봐. 박스요. 박스를 보면 원시 취득에 보면 뭐라 해설에 원시 취득 뭐라고 나왔죠? 소유권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뭐죠? 소유권 부분 나와 있는 것이 다 원시 취득이고요. 두 번째가 신축이죠. 신축 하나 보면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요 승계 취득을 잘 봐야 되겠죠. 봐봐. 거기 보면 여러분 매매 한번 봐봐. 매매 특정 승계 매매. 매매는요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 이전적 승계 안에 들어있죠. 이전적 승계는 또 어디 안에 들어있어? 승계 취득에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포괄과 특정을 합해서 이전적이라고 하죠. 이전적이면서 승계 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용의 변경에서 질적 변경 한번 봐봐. 질적 변경은 물건의 인도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작용이죠. 작용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쓴다? 효력이라고 그래. 효력. 그래야 효력은 2번 저작권이 1번 저작권으로 순위가 승진하거나 임차권이 등기에 의해서 뭘 갖는다? 대항력을 갖는다 이 말이야. 대항력.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작용이다,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절대적 소멸에서 절대적 소멸 목적물의 멸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목적물의 멸실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멸실되면. 근데 여러분 조심하라고 그랬죠. 뭐가 있으면 가치적 변형물이 있으면 목적물이 멸실했는데 가치적 변형물이 있다. 그러니까 멸실, 훼손, 공용징수할 때 물상대위 할 수 있죠. 물상대위. 그 물상대위를 뭐다? 질권하고 저당권은 물상대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몰수라고 되어 있나요? 몰수. 이 몰수는 어디에 나와 있다? 형법에 나와 있다. 형법. 형법상으로도 물권이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의해서 아니고 다른 형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소멸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몰수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에서 상대적 소멸이라고 나와 있나요? 이 상대적 소멸은 맨 끝에 이전적 승계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번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의 정답 몇 번이죠? 1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내용상의 변경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작용의 변경 이래야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26회 때 나와 있는 건데 준법률행위인 것은 이렇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에서 보면 뭐가 있냐? 항상 여러분요 봐. 이건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 불가의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죠.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과 그 다음에 계약행위와 계약과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나눠지죠. 이 법률행위하고 비교되는 게 바로 뭐다? 준법률행위죠. 준법률행위요. 이 준법률행위는 먼저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사실행위가 있죠.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또 뭐가 있다? 혼합 사실행위가 있죠. 순수 사실행위는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이렇게요. 그래서 매주가 발명이죠. 혼합은요 뭐다?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선점, 물건의 인도, 유실물, 사부 선물 이렇게요. 표현행위는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감정의 표시, 감정. 그럼 이 감정의 표시를 뭐라고 한다? 용서. 그래서 이 용서하고 사실행위는 대리가 된다, 안 된다? 대리가 안 되죠. 의사의 통지는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뒤에가 무슨 말이 있으면 최고, 그 다음에 뭐 거절. 그래서 의체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거절. 간접 통지는요, 뒤에가 통지, 그 다음에 뭐 승인,
그 다음에 승낙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이것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에 있는 단독행위는 8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8가지 중에서요, 채무자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자 3개. 채권자는 면제죠. 뭐죠? 우리가 무권대리에서요, 본인이 하는 걸 뭐라 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을 철회요. 법정 대리를 뭐가 있다? 동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해지. 그 다음에 뭐다? 취소. 이 정도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상대방이 없는 것은 뭐가 있다? 없는 것,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또 뭐가 있다?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요. 여기는요, 무슨 포기? 제한물권의 포기. 이렇게.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먼저 항상 이렇게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묻는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아닌 것은 다 지금 두 글자씩이잖아요. 여기 있는 거 찾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첫 번째 줄이요, 맨 끝에 뭐다? 동의.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법정대리의 동의, 맨 끝에 동의.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맨 끝에 취소. 그 다음에 채무이행의 채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임대차의 해지. 맨 끝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동의, 취소, 채고, 추인, 해지. 이 중에서 준법률행위인 것은 뭐다? 채고죠. 채고를 뭐라 한다? 여기 채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표현행위로서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한다? 의사의 통지는 의채거. 간여의 통지는요, 간통상을 입었다. 간통상 이렇게. 그래서 채고, 거절. 원래는 채무이행의 채고 이렇게 하잖아. 채무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를 뭐라 한다? 독촉이라고 얘기하고, 독촉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채고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 말 3번.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면 해설 봐봐. 해설. 3번의 맨 끝에 해설 봐봐. 이행의 청구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독촉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채무이행의 채고죠. 맨 끝에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이다. 그래서 채무의 청구 독촉이죠. 채무이행의 채고죠. 맨 끝에 의사의 통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그다음 3번은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여러분 보면 대리행위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효력이 발생한 요건이죠. 그런 말은 효력 동그라미, 요건 동그라미, 효력 요건을 찾아라. 아닌 것을 찾아라. 다른 말로 뭘 찾아라? 성립 요건을 찾아라. 간단히 얘기하면요. 성립 요건.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지금 문제가요. 똑같은 것이 2번이나 나왔다고 그랬죠? 3번 나왔다고 그랬죠? 3번 나온 것이 뭐다? 바로 3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죠. 즉 법률행위,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이 아니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어느 때 필요하다? 어느 때? 그것은 등기할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이지 이것은 뭐가 아니다? 그것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1번에서 뭐가 중요하냐? 맨 끝에 대리권이죠. 2번에서는요 조건의 성취죠. 3번에서는 적법성이죠. 5번에서는요 관할관청의 허가죠. 그래서 그럼요 1번하고 2번하고 5번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와 있는 적법성을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 이렇게. 그것이 바로 여기서 3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해설을 잠깐 봐. 해설을 보면 첫 번째 좀 봐봐. 농지법 8조 제1항 소정의 출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했어요? 줄거죠. 바로 옆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거기까지만. 그래서 등기를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4번은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우리가 지금 4번의 문제가 뭐냐? 단독행위가 아닌 거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뭘 묻는 것을 알아야 되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것은 계약을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계약을 찾아라. 왜냐하면 단독행위와 계약이 구별이 되잖아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1개.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2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뭐를 찾아라? 계약을 찾아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은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1번 법정 해제 할 때 해제, 2번에 취소할 때 취소, 3번에요 철회, 4번에요 맨 끝에 일방 예약할 때 예약, 5번에요 맨 끝에 동의. 그럼 이걸 뭘 찾는 거냐? 계약을 찾아라 이 말이죠. 예서 예약 있죠? 예약은 언제나 예약은 뭐라 한다? 계약이다 이 말. 언제나 계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항상 봐봐.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단독행위가 있잖아요.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항상 이것이 구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 단독행위. 단독행위는요 일방행위가 있죠. 일방행위. 이런 유학집에 다 있어. 유학집에요. 그 다음에 또 일방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약해제죠. 계약해제. 말을 조심하라고.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죠. 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단독행위는요 유증이라고 하는 유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채무면제. 면제가 채권자의 단독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요 계약은요 일방행위가 아니고 뭐다? 일방예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 계약해제죠. 해제가 아니고 뭐다? 해제계약. 해제계약을 계약이라고 하죠. 말이 완전히 달라. 다른 말로 이것은 뭐라 한다? 합의해제라고 하죠. 합의해제 이렇게. 유증이죠. 유증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증여 또는 사인증여 계약이죠. 증여는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면제죠. 면제인데 이걸 채무인수, 채무를 넘겨받는 거 채무인수 계약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다른 시험에서 작년에요. 주택관리 시험에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나머지 이것들은 다 뭐냐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유학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5번요. 단독행위가 아니고 또 나왔죠? 또 뭘 물어보는 것이다. 지금 19회 때 나오고 20회 때 또 나왔잖아요. 3년 만에요. 알겠죠? 그래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럼 뭐다? 단독행위 아닌 것. 여기 봐봐. 4번하고 5번하고 단독행위 아닌 것 뭘 찾아라? 계약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1번에 합의해제가 되죠. 합의해제. 여러분 봐봐. 4번의 1번하고 5번의 1번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고. 4번의 1번은 법정해제죠. 법정해제란 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합의해제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합의해제는 뭘 얘기한다? 그건 계약을 얘기한다. 계약. 2번이요 맨 끝에 철회, 3번의 맨 끝에 취소, 4번의 맨 끝에 동의, 5번의 맨 끝에 추인. 항상 가운데 읽을 필요가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 항상 맨 뒤에, 맨 끝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암기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다. 알겠죠?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고 특히 4번의 1번과 5번의 1번은 반드시 비교를 하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이러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온 거 뭐죠? 우리는 지금 자꾸 단독행위 아닌 것 이것만 해서 지금 두 문제 나왔죠? 다른 시험에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이걸 지금 묻는 게 안 나왔단 말이죠. 지금 단독행위하고 계약하고 큰 것은 물어봤죠.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것은 다른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을 구별을 해가지고 좀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의무 부담행위는 갑하고 을하고 있죠. 이렇게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을 뭐란다?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해요. 채권행위요. 이 채권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라고 얘기해요. 의무 부담행위. 그래서 이런 의무를 뭐한다?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요. 이것을 뭐란다? 의무 부담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런 봐봐요. 의무 부담은 누가 하죠? 의무 부담은 569조에 의해서 의무 부담은 타인 소유물,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어 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의무 부담은 남의 거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의무 부담행위. 그래서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은 누구든지 체결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행의 문제가 남기는데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행을 하면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있어 없어? 이행의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행의 문제가 없는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행위?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처분행위는 누가 하냐?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처분 권한자가 해야 돼. 처분 권한이 없죠?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한다? 무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벌써 의무를 부담한다? 즉 채권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채권행위다?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런데요, 여기 처분행위는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등기를 해줄 권한이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 물권자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처분행위를 뭘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물권행위하고 여기요, 준물권행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분행위는 물권행위 또는 준물권행위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권행위는 물권에 관한 거. 우리가 물권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재산권이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권에 관한 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을 뭐라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여기요 전세권을 뭐라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이것은 권한이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물권행위는 뭐냐?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물권은 아니야. 그런데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뭐가 있다?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채권 양도. 채권을 양도한다. 채무를 면제한다. 이 두 가지만 볼까요? 딱 두 가지만 보면 이런 봐봐요.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봐.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갑이 병한테 양도했어. 그러면 채권 증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차용증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더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뭐란다?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 그것을 준물권행위라고 그래.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지 지금까지는요. 그 다음에 채무 면제. 갑일한테 돈 받을 게 있어. 1억을요. 그럼 너 갚지 말래. 그럼 을은 더 이상 줄 게 있어 없어? 없죠. 이행에 문제가 없죠. 이것을 뭐란다?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채권하고 채무하고 채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물권은 아닌 것이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은 아닌데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어. 그러니까 물권하고 비슷한 거 있다. 비슷하다. 그것을 뭐란다? 준물권행위다. 암기 뭐 말한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알겠죠? 물론 이제 무채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무채재산권은 저작권이라든가 특허권 같은 거 있죠? 그것을 양도한 경우,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도 물론 뭐죠? 준물권행위에 속하는 거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뭐다? 채권 양도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1번 교환이죠? 교환은 교환 계약이에요. 임대차 2번에 임대차 계약이에요. 재매매 예약, 예약이죠 예약. 예약도 뭐다? 계약이에요 계약. 예약은 일반 예약과 똑같이. 주택 분양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4번은 계약이에요. 계약 봐봐. 계약은 뭐다? 채권행위면서 의무부담. 그래서 의무부담행위 거기다가 써. 채권행위라고 써. 왜냐? 다음 중에서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으로 물권행위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를 뭐라 한다? 이퀄 채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찾으라 아닌 것? 뭘 찾으라는 거다?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럼 5번에 보면 채권양도라고 되어 있죠. 채권양도로 뭐라 한다? 준물권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해설 봐봐. 해설의 5번 봐봐. 5번 해설의 5번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를 봐.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물권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그 물권행위는 뭐다?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이죠. 바로 옆에 준물권행위 나와 있나요? 준물권행위 뭐다?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알겠죠? 세 가지. 채권양도, 채무면제, 무채재산권의 양도. 이것을 준물권행위, 즉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처분행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설 봐봐. 해설 1번에 해설 1번에 봐봐. 1, 2, 3, 4로 됐죠? 해설에 첫 번째 줄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채권행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죠? 뭐냐? 채권행위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따라서 돼 있죠? 따라서 돼 있어요? 타인의 물건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국보가 남의 건데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능인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7번 한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잘못된 것은 여기 되어 있나요? 자, 법령이 종류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채권행위는 뭐죠? 채권행위는 뭐다? 계약이라고 해서 계약, 다른 말로 뭐다? 거기다가 채권행위 이퀄, 계약, 이퀄,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채권행위는 뭐다? 계약이고 의무, 부담행위죠? 그래서 교환계약 이렇게. 교환계약. 교환계약을 뭐라 한다?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2번 상대방 없는이죠. 없는. 상대방 없는에다 써. 거기다가 왼쪽에다 쓰면 되겠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없는 그러면 세 가지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포기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 유언,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계약 해제죠. 여러분 계약 해제는 이것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계약 해제는 계약 해제하고 해제 계약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계약 해제가 단독행위예요? 해제 계약이 단독행위예요?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옆줄 긋고.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은 뭐다? 해제 계약? 그것은 계약이요, 계약. 해제 계약은 계약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좀 됐어요? 자, 3번 처분행위죠. 그럼 처분행위 뭐다? 지상권 설정행위죠. 이퀄 해봐, 이퀄. 가로 닫고 이퀄. 지상권 설정행위를 물권행위라고 그래. 지상권은 여러분 물권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요. 했어요? 자, 점 찍고. 준물권행위라고 써가지고 준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뭐가 있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써봐. 뭐가 있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알죠? 물론 무죄 지상권 양도이 너무 기니까.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렇게. 됐죠? 그것을 준물권행위, 이걸 처분행위죠. 그러면 처분행위는 처분 1번하고 3번의 차이는 뭐예요?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런데 3번의 처분행위는 누구만 한다? 처분 권한자. 처분 권한자만 할 수 있다. 자, 4번 유상이죠. 이런 유상행위를 뭐라 한다? 이 유상은 give and take죠. 대가성이 중요해. 대가. 그럼 봐봐. 유상 봐봐. 유상.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뭐를 준다? 등기를 주죠. 을은 여기서 뭐를 준다? 대금을 주죠. 이 네 가지 등기와 대금이 서로 뭐가 있어? 대가성이 있죠. 대가성. 대가성이 있으니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라고 얘기해. 서로 대가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유상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뭐다? 임대차죠. 임대차. 또 써. 매매, 교환, 환매. 알죠? 매매, 교환, 환매. 우리 시험범위죠? 매매, 교환, 환매, 임대차. 이 네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알겠죠? 네 가지가 뭐다? 유상이다. 유상. 여러분요, 증여가 무상행위는 증여죠? 증여가 또 하나 뭐가 있어? 사용대차. 사용대차다. 이렇게. 사용대차. 사용대차. 이렇게. 자, 됐나요? 그래서 7번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제 8번까지만 일단 봐. 8번 보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겠지. 이런 문제가 참 어려워. 왜냐? 여러분요, 이 법률행위란 말은 봐봐. 우리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행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게 나와.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관련해서 문제 맞는 걸 틀는 것은, 근데 보통 의사표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얘기해.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관한 문제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를 다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법률행위라고 나왔죠. 이 법률행위는 민법 총칙 처음부터 조건기한 끝까지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싫은 사람이 내는 문제죠. 왜요? 아무데나 그냥 5개만 만들면 문제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민법 총칙 전체에서 아무데나 하나씩 끌어오면 5개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문제 내기 제일 싫은 사람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내는 게 법률행위예요. 근데 문제를 푸는 우리는 조금 어렵죠.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문제니까. 알겠죠? 1번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569조.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무 부담행위. 다른 말로 채권행위죠.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2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령에서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는 뭐다?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맞죠? 조건. 우리가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어?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할 것,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것, 유언자가 사망할 것. 알겠죠? 다시 뭐가 있을 것? 먼저 대리권이 존재할 것,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하고 기한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 유언자가 사망할 것. 우리 오늘 준 유약집에 보면 다 나와 있어. 나중에 유약집에 보면은요, 5페이지 정도 보면 성립요건, 효력권 있으니까 거기서 보면 다 돼. 알겠죠? 자, 3번.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질서 위반을 말한다? 103조라고 해요. 103조. 알겠죠?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동그라미 무효. 이 무효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 첫 번째,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이퀄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103조하고 104조는 절대적 무효란 말이죠. 절대적 무효. 알겠죠? 또 하나 옆줄 긋고, 무효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이 가능해. 그래서 무효 행위의 추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무효행위 추인. 자, 그 다음에 무효 추인이 가능하다 아니요. 추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 알겠죠?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107조하고 108조가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고 103조와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3조의 3대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절대적 무효이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알겠죠? 항상 이 세 가지. 됐죠? 4번, 불공정한 법령이죠? 불공정한 법령이도 무효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방금 3번, 4번은 똑같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인 경우 첫 번째, 절대적 무효이다. 무효행위 추인이 안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3번과 4번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해.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해. 뭐가 안 돼? 무효행위 추인이 안 돼. 자, 5번. 계약이 체결된 후, 거기 줄고 체결된 후 이것을 후발적 사유라고 하죠. 우리가 이러면요, 5번에 계약이 체결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4번은 틀렸어. 추인하면 유효가 된다. 계약이 체결된 후죠. 후발적 사유죠. 그럼 후발적은 원시적 불능은 뭐다? 무효가 원칙이죠. 후발적 사유는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이것은 체결된 후 후발적이죠. 유효가 원칙. 유효인데 이 말이죠. 매매 목적물이 전부가 전소가 됐죠. 전소가 됐는데 뭐 때문에 전소가 됐단 말이 없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전소된 경우 써봐. 줄거봐. 그 전소가 된 것이 채무자의 잘못으로 전소가 됐다. 그럼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그럼 이것을 뭐라고 그래? 위험부담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쌍방의 잘못 없이 이것도 뭐라 한다? 위험부담이라고 얘기를 해. 위험부담.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채무자가 잘못했냐? 채권자가 잘못했냐? 쌍방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그럼 이것을 위험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후발적은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근데 그 불능이 어떠한 불능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잘못했느냐? 또는 채권자가 잘못했느냐? 쌍방이 잘못이 없느냐? 특히는 뭐가 중요하죠? 후발적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 여러분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채무자가 잘못이 있을 때만 나오는 말이죠. 그것도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일 때.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되는 게 뭐예요? 계약, 체결, 상해, 과실 책임이죠. 그 계약, 체결, 상해,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상해, 과실 책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맨 끝에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틀렸어. 일단은 뭐다? 일단은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효이다. 유효인데 채무자가 잘못했으면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위험부담, 쌍방이 잘못했으면 채무자 위험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웠었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9번부터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